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9% 빠져서 250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제법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2500선을 거의 턱걸이로 지키고 있고요. 참 좀처럼 반등을 못합니다. 결국에는 또 한 2500, 저번에 고점이 42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이렇게 또 빠지고 있어요. 참 어려운 그런 증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다우랑 S&P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가 44,000 장중에 900대까지 갔었고요. S&P도 6,025까지 가면서 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은 경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다우가 0.3% 정도, S&P 500이 0.57%, 나스닥이 0.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고르게 오른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좀 크게 올랐고요. 반면에 테슬라 정도가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섹터들도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일라이릴리가 또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4.5%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또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또 좀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 계속해서 좋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2%가 어제 또 올랐고요. 코스트코도 1% 이렇게 올라오면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사상 최고가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런 마트 주식들도 좋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참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트럼프 인선들이 계속해서 조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재무장관 베센트 지명자도 상당히 지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가 4.2%대로 좀 안정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별 걱정은 없는데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미국 증시 너무 비싸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도 되는가 싶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런 버핏 같이 이런 또 유명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를 좀 팔고 있다 보니까 이 비싼 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안 살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팔면 정말 맥을 못 춥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3,700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참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절대 안 사네요. 정말 보면 최근 몇 달 들어가지고는 거의 사는 날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주식 이런 쪽을 또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3.4% 빠졌고 하이닉스는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또 지수가 많이 빠진 거가 아니기도 하죠. 좀 많이 오른 또 종목들도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도 지수 그 하락폭이 조금 제한이 됐던 건데요. 오늘 보시면 특히 금융주랑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런 쪽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 2.8%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보험주가 좀 좋았습니다. 보면 메리츠 금융주주가 3.6%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4.7% 이렇게 올랐습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그래도 꾸준히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사상 최고치 오늘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밸류업을 잘 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오늘 좀 밸류업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다른 밸류업 주식도 다 올랐는데 현대차는 빠졌어요. 현대차가 1% 이렇게 빠졌는데 어, 오늘 현대차 증권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보면 2천억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현대차 증권이 굉장히 작은 회사거든요. 지금 시총이 2,40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2천억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자기 몸집만큼의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주주가치의 훼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PBR이 0.23배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낮은 가격에 지금 이렇게 신주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대주주의 이익이라고 봐야지 이게 대다수의 주주한테는 엄청나게 이제 손해가 되는 이런 결정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유상증자 이유로 밝혔던 게 뭐 어떤 시설 투자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채무 상환도 있었고 뭐 있긴 한데 지금 당기 순이익을 보면 그래도 한 600억 정도 이렇게 1년에 버는데 이걸로 뭐 투자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를 2천억을 조달을 한다? 네, 상당히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현대차 그룹에 있는 그런 계열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에 대한 주주환원에 대한 진심을 이거는 좀 믿을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1조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는데도 지금 전혀 시장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조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이게 소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매입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또 의심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주가치 제고를 진짜 하는 게 맞냐? 주주가치 제고를 진심으로 하려면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되는데 또 소각한다고 이렇게 또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현대차 그룹 참 밸류업 잘 한다고 그렇게 투자자들이 좀 좋게 평가를 했던 기업인데 이렇게 지금 좀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뭐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 글쎄요 이렇게 너무 작은 또 회사라 가지고 이런 걸 또 금감원에서 이렇게 막아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제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했던 거라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신세계건설이 자진상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 전에 이렇게 자꾸만 대주주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이 상법 개정 같은 거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빨리 해야지 그나마 이런 주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파는 거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불합리한, 이런 안 좋은 이런 지금 주식시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데 참 우리 증시는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390원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사실 뭐 지금 대외적인 그런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수출이나 이런 쪽이 뭐 조금 꺾인다고는 하는데 뭐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제도가 정비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그런 것들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